오늘은 중국은 왜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그 정치 현안, 경제적 상황, 그리고 국제관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중국 공산당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은 왜 우리를 소국화하려 하는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중화사상으로 나타나면서 그들 스스로 이제 천자가 있고 주변의 제후국들을 거느리면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그러니까 위계적 질서로 세계 질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것이 근대 이후부터는 무참하게 깨졌죠. 아편전쟁서부터 해서 서구 열강들한테 많은 패배를 보고 굴욕을 당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잠재해 있다가요, 중국이 다시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때를 기다리면서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패권, 그러니까 중화사상, 그러니까 위계적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대적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신천하 질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그 위계적 질서를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과거로 이제 회귀를 해서요, 중국이 패권을 갖고 그 천자국이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제후국 아니면 종속국 이런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현대적 개념하고는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관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으로 잘 맞지를 않으니까 새롭게 나온 것이 이제 중국몽입니다. 중국몽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국의 패권을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중심의 신지배 질서를 확립을 하는데 그것이 중국이 가장 탑이 되는 위계적 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이제 초강대국으로 도약한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드맵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중화권 완전히 패권적 지위를 확고히 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여기에 있어서 확실하게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까지 중국의 패권을 확대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유럽과 미국도 이제 굴복시켜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확립한다. 이것이 새로운 그들의 용어로 중국몽이고 신천하 질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북한은 직영, 직접 관할 통치하는 형식을 띠고, 남한은 간접 통치, 종중 정부를 세워서 그 뒤에서 컨트롤하는, 중국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를 자신의 속방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선 500년도 자신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까지 있죠. 트럼프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저 사람이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던데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그걸 듣고서 분개하는 정치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본 수상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중국은 우리 자신들의 일부라 생각을 하고 우리 좀 더 승격을 해주면 제후국, 그러니까 위계적 질서에서 이렇게 제후국 정도 좋게 생각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 내심은 뭐 위구르라든지 티벳 이런 정도로 거의 노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조선 500년은 자발적으로 사대주의를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을 해서 중국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 조선과 같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소중하로 자처하고, 나중에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그리워하면서 위패까지 모시고 창경궁에 대보단까지 지어서 충성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자신들의 일부뿐만이 아니라 속국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유린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 이러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홍콩도 1단계로 완전히 자기네들이 장악을 했고, 대만도 침공을 하고 대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1단계 단계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뭐 동북 공정이라든지
친중, 종중 인사를 양성해내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우리한테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고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거는 이제 이런 전략에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 하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스스로 종속적 위치나 들어바치려는 그런 속성도 상당히 강한 조선 5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만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은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 대통령들에게 요구합니다.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런 거죠. 이제 세계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갖는 것이니까 우리를 대국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패권국이 있고 그 패권을 따라잡으려는 이 두 번째 국가가 있는데 그것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전쟁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양분하자. 하와이를 기점으로 왼쪽의 태평양은 중국이 이렇게 지배하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하에 두자.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바이든에게 제안을 합니다.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을 지금까지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와이 서쪽으로는 중국 영향권에 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고,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은 직영, 남한은 간접 지배, 그런 형태를 띠는 그런 것을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한반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몽은 이제 대외적인 그들의 포부, 그들 계획이라면 1:1로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의 중심에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자신들의 그러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을 허브로 해가지고 도로, 철도, 항만, 원유, 석유, 가스 공급망, 그리고 통신망까지 그 사회의 그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의 그러한 시설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다 시설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SOC를 건설해 주겠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들을 했었죠. 아시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이 지배의 위치에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프로젝트로 이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SOC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뭐 통신전이라고 해야 되죠. 운영 방식도 중국이 독점적으로 맡게 되는 거고요. 또 하웨이 통신 장비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중국 공산당들이 그 사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5G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나라에서 5G 통신망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간다. 세계를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 지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치 공작전이 따르는 거죠.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권 관계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 사회 인사들과 교류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 샤프파워, 매수하고 또 인맥을 구성을 하고 이러면서 정치 공작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속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피크를 찍었죠. 1:1로 프로젝트가 이런 것이죠.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 베트남 이런 데서는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약간 국민들이 경계를 늦춘 부분, 중국에 대한 침탈이 심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중국 공산당 침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정치인이 대비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시아들도 처음에는 당하다가도 벗어나오고 반중으로 돌아서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대등한 관계로 하려고 애쓰고 아니면 철회한다든지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친중, 종중 정도가 여야를 불문하고 너무 심하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침투되어 들어와서 1대1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뭐 여러 가지 SOC, 그 다음에 통신 장비, 뭐 시설 운영,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침투되어 들어올 때 그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 그다음에 경제 엘리트들하고의 어떤 부패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그 다른 동영상에서 종중 4대주의 매국 세력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럼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그러면 같이 부패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요 상호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국행위죠. 대한민국의 이익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호 나누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점점 종중으로 가면서 나중에 속방으로 가게 되겠죠. 국내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 치부를 할 수가 있고요. 중국 출신의 영주권자들한테 참정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 표가 다 오는 거죠. 특히 민주당한테 거의 몰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거나 애국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정확히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부패 공동체가 상당히 달콤한 꿀인 겁니다. 그건 이제 여야가 구분이 없죠. 특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민주당 쪽이 더 심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심정적으로 우리나라 좌파들은 김일성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를 들어바치려 했던 거죠. 소련의 위성국가로 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NL이나 주사파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에 들어바치는 그런 매국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매국적 속성, 그것이 상당히 개인적인 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사대주의 매국 세력, 결국 그 부패 공동체를 형성해서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국의 3단계에 걸친 계획, 그 부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인가 충분히 설명이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취약한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퀄리티, 특히 그 좌파 정치인들의 퀄리티와 그들의 도덕성, 그다음에 그들의 애국심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 때 그 대한민국 거의 속방 직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그 부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부동산 침탈, 마약, 범죄, 그리고 참정권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공작원까지, 심지어 서울대학 시진핑 자료실까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금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자꾸 중국 공산당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부정선거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중국의 공작이고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이 원인이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부동산 침탈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작학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탄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선거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은 중국은 왜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가? 역사적으로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고 중국이 패권국가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밟고 지나가는 대상입니다. 지금도 지배하려고 공작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오늘 중국 공산당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현상의 배후에는 대부분 중국 공산당들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